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고혜리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오셨을까요? 이번 연휴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쉬지 못하셨던 분들 정말 푹 쉬셨을 것 같고요. 멀리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평일이었기 때문에 출근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일상으로 복귀하느라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도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가연, 김유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쉬는 동안 미증시는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미증시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간밤 미증시는 다양한 재료가 혼재되었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던 건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면서 좀 주가를 견인하는 흐름 나타났었는데요. 이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전망이 실망감을 주면서 이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메타와 테슬라 등 빅테크들의 주가가 견고하게 오르면서 결국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은 MS와 메타, 이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작년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됐고요.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정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발언 직후에는 주요 주가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요. 이 투심은 빅테크 실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호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타는 1%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6% 이상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락을 했나 살펴봤더니요. 이 클라우드 쪽 매출 증가율이 31%에 그쳤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또 전분기에 33% 대비 둔화되었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올해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률이 이 전망치는 한 31에서 32 정도로 봤었는데요. 시장에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러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미증시에서 가장 또 주인공이 됐던 이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이 설 연휴 동안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4%대 급락을 하면서 좀 약세장에 진입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이후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렇게 또 엔비디아가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나 살펴봤더니 바로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 때문이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딥시크의 등장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테슬라와 이 메타 이런 종목들의 주가도 살펴보면은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대치에는 못 미쳤는데 주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올해 자율주행이 좀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약간 높은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 이러한 실적 발표가 또 국내 시장까지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전반적으로 재료도 풍부하고요. 주가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국내 증시는 오늘 하루만 거래일이 있어서일까요? 좀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도 올랐던 테마 섹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금요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우리 증시가 설 연휴로 잠시 동안 쉬어가긴 했지만 이 딥시크에 대한 여파로 미중 AI 패권 전쟁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흔들린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반도체나 전력 설비 관련된 관련주들의 조정을 조금 받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은 AI를 중심으로 또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이 네이버인데요.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인 딥시크가 모델 R1을 선보이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이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딥시크의 여파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인터넷이나 게임 그런 부분들이 수혜 업종으로 지목이 되면서 관련 종목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딥시크가 오픈 AI의 GPT-4와 성능이 비슷하지만 개발 비용을 대폭 줄인 가성비 AI 모델이죠. R1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AI 시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또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역시나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요, 올해 온 서비스 AI를 주제로 이 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요. 검색과 쇼핑 서비스의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현재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로 한국형 AI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지난해 네이버 컨퍼런스 단24에서 네이버가 온 서비스 AI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쇼핑 앱을 분리한 AI 추천 기술을 결합한 어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이버 봐주셨는데요. 이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이 하드웨어 쪽은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이 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엔비디아 중심의 이 AI 생태계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지 뒷주가 주목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 아나운서는 또 오늘 장에서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피델렉스 그리고 GRT가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면요. 피델렉스와 GRT 각각 29.96% 그리고 29.92%까지 상승하면서요.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오픈 AI 수준의 AI 모델 R1을 공개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딥시크가 지난 20일 딥시크 R1을 출시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 GPT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죠. 특히 저사양 칩을 사용하면서도 오픈 AI의 서비스와 동등한 성능을 구현하면서 추론 비용이 오픈 AI 대비 10%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리콘밸리에서도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미국 기술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도 되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피델렉스와 GRT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피델렉스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고요. 최대 주주 또한 중국 반도체 기업인 동신반도체 주식 유한공사입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해왔지만 최근 AI 및 드론 관련 낸드 플래시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GRT는 딥시크의 AI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요. 지난해 3월 중국 AI 서버 제조업체 낭조정보와 약 167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딥시크 관련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GRT 역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니푸드, 컬러레이,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등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좀 관련된 종목 오늘 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시총 자체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저희가 설 연휴에 쉬다 보니까요. 이 미국장, 전 세계장에서 좀 중심이 됐던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딥시크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왜 가연 아나운서 또 딥시크 얘기라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장은 좀 딥시크가 크게 작용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종목 가져왔는데요. 칩스앤미디어가 중국의 AI 투자 확대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로 비디오, IP 분야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디오 IP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아래에 AI 투자 확대로 중국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팹리스 증가, 그리고 중국 자체 AI 시스템 칩 개발 수요 증가로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동사 중국 매출 비중이 61.4%를 기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020년부터요,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본격화됐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부터 로열티 성장 가속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올해 실적이 라이선스 후속 계약과 그리고 신규 라이선스 계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내 로열티 매출이 증가하면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 실적이 매출액 323억 원,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까지 그동안 좀 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오늘 좀 새롭게 떠오른 이슈, 이 딥시크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미증시와 국내 증시까지 폭넓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설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설 명절도 길게 보내셨을 텐데요. 이제 또 어디로 떠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권수경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경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앞선 방송에서 지역 축제들 많이 소개해드렸으니 이번에는 지역 명소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은 혹시 충청남도에 있는 아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산 들어는 봤는데 네, 저도 들어는 가보지 봤는데 못했어요. 아, 한 번도 안 가보신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에요? 정말요? 이번 기회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해드릴 곳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신정호입니다. 신정호는 호수 이름인데요. 제 고향에 있어서 살면서 정말 20번은 넘게 가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산은 수도권이랑 가깝습니다. 서울에서는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 여행이나 새로운 장소 떠나고 싶은 분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호는 사진과 같이 커다란 호수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인데요. 1984년에 국민관광단지로 바뀌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야외 음악당, 잔디광장, 음악분수공원, 조각공원 같은 쉼터가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호수를 간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정호는 겨울에도 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겨울이 되면 호수 위로 얼음이 살짝 얇게 깔려 있어서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특히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완전 설경이 진짜 예쁩니다. 호수 주변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산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겨울에 살짝 차가운 공기 마시면서 호수 주변을 한 바퀴 삥 도는 느낌, 상상만 해도 상쾌하지 않나요? 또 겨울에 해가 빨리 지죠. 오후 5시쯤 되면 근사한 노을도 보실 수 있는데요. 호수 위에 노을 지는 하늘이 반사될 때가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풍경과 함께 나만의 힐링 타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연휴 내내 정말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감기에 걸려가지고 내내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수 가가지고 정말 탁 트인 곳 가서 산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정호 혹시 즐길 만한 거리도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산 토박이로서 신정호에 오면 해야 할 3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둘레길 산책입니다. 신정호에는 약 4.8km 길이의 둘레길이 있는데요. 너무 길지 않은 거리라서 운동 겸 산책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운동이나 러닝 나오시는 아산 시민분들도 많으시고요.
친구나 연인과 같이 소풍으로 가기도 정말 좋습니다. 또 산책로가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고요. 계절마다 각종 꽃내음을 맡으면서 호수 주변을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정호 주변에는 특색 있는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감성 카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직접 다녀온 사진들인데요. 저도 아직 못 가본 카페들이 한참 남았습니다. 신정호 호수 따라서 산책하다가 요즘 같은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크루아상 같은 디저트를 곁들이면 이거야말로 정말 힐링 타임이겠죠? 혹시 가연 아나운서는 관광지를 갈 때 기대되는 점이라든지 혹시 걱정되는 점 있으실까요? 저는 워낙 좀 관광지 가면은 풍경 구경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이 많을까 봐 걱정이 좀 관광지 가는데요? 좀 한적한 걸 원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관광지를 갈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면 어떡하지? 같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신정호수 주변 맛집들이나 카페들은 대부분 매장들이 넓고 쾌적한 편입니다. 테이블 간 간격도 정말 넉넉해서 여유롭게 공간 확보하실 수 있고요. 또 통유리 창으로 탁 트인 뷰도 감상하기 좋습니다. 이런 대형 카페뿐만 아니라 신정호 주변에는 부모님 모시고 갈 수 있는 한식집이나 일식집, 양식집과 같이 다양한 맛집이 있으니까 신정호 오신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정호 자전거 대여입니다. 이제 2월이 되고 날씨가 차츰 풀리면 강력 추천드린다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정호 입구에 자전거 대여소가 크게 있는데요. 일반 자전거는 2시간에 1,000원, 커플 자전거는 2시간에 2,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자전거 타면서 호수뷰까지 보면 그야말로 낭만적인 순간이겠죠.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요. 여름에는 밤 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너무 좋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좀 2인용으로 저를 좀 태워주실 분을 찾아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겨울 신정호도 너무 좋은데요. 또 다른 계절의 매력도 각각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2월이니까 2월 지나면 또 바로 3월이잖아요. 금방 따뜻해지니까 좀 계절별로 어떤 매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아요. 제가 신정호를 여러 번 자주 가본 사람으로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정호수의 4계절 매력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이 되면 나들이의 성지가 됩니다. 신정호수를 따라서 예쁜 벚꽃길이 펼쳐지는데요. 신정호수 옆쪽에 잔디광장에서 피크닉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벚꽃이 흩날릴 때 자전거 타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름의 신정호에서는 울창한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기간에 볼 수 있는 꽃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책로에 장미터널도 있고 연꽃이 가득한 호수도 보실 수 있어요. 호수에서 가끔 두루미나 오리들도 만난답니다. 네, 도심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여름에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가을에는 신정호에는 단풍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운치 있는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선선한 날씨에서 걷다 보면 기분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또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도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겨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탁 트인 호수를 따라서 차가운 공기도 마셔주면서 숨이 차오를 정도로 산책하다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핫초코 마시는 게 행복 그 자체겠죠. 네, 저도 좀 지금 겨울 여행지 한참 찾고 있었는데 신정호 좀 굉장히 끌리나요? 네, 끌리거든요. 네. 어떻게 가면 될까요, 신정호에? 네, 신정호 오시는 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해 있고요. 아산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1호선 온양온천역에서 버스 이용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자차로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한데요. 무료 주차장도 넓게 조성돼 있고요. 또 자차로 신정호 길 따라서 드라이브로 여행하기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사계절 내내 매력 있는 신정호 소개해드렸는데요. 신정호에서 자연 감성 느끼시면서 나들이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상 어디 갈까의 권수경이었습니다. 네, 고향을 또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도요, 직접 찍은 사진들로 준비를 해서 더욱더 좀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디를 좀 떠나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신정호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권수경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오늘장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끝이 났나요? 네, 오늘 시황을 맡은 김유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1월 한 달간의 우리 흐름 증시 좀 돌아보고요. 주요 이슈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하루하루 돌아보면 우리 증시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왔지만요. 1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5%대 상승을 기록하며 2,500선을 회복한 후 박스권에서 움직였고요. 코스닥은 7% 정도 오르며 나름의 선전을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하위권에 머물렀지만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나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및 AI 투자 확대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나 나스닥의 AI 관련주는 연휴 중 폭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엔비디아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주목받았죠.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넘지 못한 여러 기업들이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예상이 230조에서 210조 중반으로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마감 살펴보시면요. 0.77% 떨어진 2,517.37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 빠진 728.29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지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코스피 0.1% 하락한 2,534선에서 출발해서요.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12시 기점으로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요.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주요 성장주들이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요. 시장 전체가 힘을 잃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시작지수 0.52% 하락한 724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오전 중에 보시면요. 등락폭이 큰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개인이 오전 한때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며 균형을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 보였지만요. 바이오나 게임주 등 일부 업종이 부진하면서 지수 반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2시 이후로부터는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늘려갔지만 오늘 하락한 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1월 동안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며 우리 주식의 비중을 높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코스닥에서도 활발한 매수 모습이 관찰이 되었고요. 연기금의 행보가 지수 상승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FOMC 발표에서는 금리 동결이 되기도 했는데요.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또 CPI 지표가 4개월 만에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되기도 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져오지만 연준의 정책이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수급 다시 보겠습니다. 개인 코스피 지수에서는 9,617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1조 2,336억 원 덜어내고 기관이 1,974억 원 사들였습니다. 개인 보시면요. 코스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 주체로 305억, 38억을 사들였고요. 개인은 293억 원 매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모두 떨어지는 흐름 보여줬고요. 각각 2.42% 그리고 9.8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죠. 메모리 및 AI 칩 기술 리더십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KB증권에서는 아직 저평가 상태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지금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은요, 6거래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에 8조 원의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6조 5천억 원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오늘은 조금 빠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아직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살펴보면요. 현대차, 기아차 오늘 모두 흐름 좋아서요. 0.2%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주 보면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다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55% 빠진 108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이 15거래 연속 매수하고요. 외국인도 2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면서요.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마지막에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도 0.28% 하락한 17만 9,7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한 달 내내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주 KB 금융 보실 텐데요. 3.15% 오른 9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KB금융 포함한 금융주 전반이 지금 7% 이상 상승하며 강세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와 연기금 투자 유입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특징주에서 언급한 네이버 역시도요. 오늘 6.13% 상승하며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네이버는 외국인이 3거래를 제외하고요.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요. 향후 이익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위까지 살펴보시면요. 혼조세 역시 보이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요.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했으나 오늘도 2.62%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시면요.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 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2개월 만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것에 영향을 받아 1.08% 오늘 상승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1.26%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종가 29만 9,500원에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했고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모습 보여줬죠. 또 AI 인프라 구축 이슈들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AI 그리고 업종이 조금 흐름에 시장을 주도를 했었지만 많이 빠지는 모습도 후반에는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시장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장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음 시장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유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황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좀 거래일이 내일이 또 휴일이고요. 또 설 명절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샌드위치 같이 낀 날이라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 시장 대응이 좀 어려운 하루라서 조금 이렇게 위험한 심리를 좀 내비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7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517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고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좀 물량을 던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강하게 나타나면서 좀 지수의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06% 그래도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수로 대응하기는
했지만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도 그렇고요. 좀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좀 대형주들 위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좀 엔비디아와 밸류체인이 강하게 엮이는 SK하이닉스 좀 9%대 하락을 하면서 좀 큰 폭의 이 낙폭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장에서 좀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 밖의 종목들도 좀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을 하긴 했지만요. 올랐던 섹터도 있고요. 좀 강했던 섹터 있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 아나운서는 어떤 쪽을 좀 주목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다시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핫한 인물 일론 머스크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SNS 플랫폼이죠. X의 아마존과 애플 등의 기업들이 1년 넘게 광고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를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X 글로벌 미디어의 공식 대행사로 선정된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상승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X는요, 머스크에 인수된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으로 광고주 이탈을 한 차례 겪은 바 있는데요. 특히 머스크가 2023년 11월 X에서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에 공개적으로 동조한 뒤에 광고주의 이탈이 심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큰 손인 광고주분들이 떠난 후에 X의 플랫폼 수익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머스크가 구독 서비스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했지만 또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마존이 약 1년 만에 X 플랫폼의 광고 계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애플도 이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다수의 대기업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X로 이름을 바꾼 뒤 2023년 말부터 해당 플랫폼의 광고 계제를 중단하거나 대폭 줄였던 바 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X의 유대인을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등 여러 논란이 발생하자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서 거래를 축소하거나 끄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X가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했던 광고 실적이 급감하면서 경영난도 겪게 됐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X의 광고 계제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기업을 상대로 담합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취임으로 최측근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입지가 크게 상승하면서 아마존이나 애플 등 이런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X 글로벌 미디어의 공식 대행사로 선정된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이 커뮤니케이션 저는 좀 생소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 한 10시 32분경에 VI가 발동되면서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좀 후반 들어서 진정되는 모습 보이면서 그래도 오늘 선방하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정말 다방면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 이렇게 호재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을 보셨을까요? 네, 혹시 앵커님 하지원 리프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슨 리프팅이요? 하지원 리프팅이라고요. 이 아스테라시스라는 종목이 오늘 아주 뜨거웠습니다. 16.72%까지 오르면서 VI가 발동을 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24일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서도 되게 많이 올랐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하지원 리프팅,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집속 초음파 및 모노폴라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요 제품인 눈썹 및 안면 리프팅 기기 리프테라가요, 글로벌 최초로 듀얼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적용해서 차별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스테라시스는요, 이 공모 자금으로 미국이나 중국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차세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제2의 도약을 노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 헬스 업계에서는요, 아스테라시스가 24일 날 좋은 성적을 냈던 것에 대해서도요, 예상대로라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부 의료기기는요, 어느 정도 실적과 성장을 담보하는 분야가 아니겠냐라면서 관계자가 되게 자신만만함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16.72%까지 오르면서 7,750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스테라시스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요, 각각 175억 원 그리고 16억 원으로요. 아직 실적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요, 성장세가 지속됐다는 점이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스테라시스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6%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스테라시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원 리포팅이면 그 배우 하지원님의 리포팅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걸 하면 배우 하지원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아마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네. 또 리포팅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24일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요. 상장 이후에 곧바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명절이 끼어 있어서 그동안 주가 흐름을 저희가 따라가진 못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용기기 관련한 종목들은 2025년에도 좀 계속해서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2025년에 유망 섹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상장을 했으니까 좀 지금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혜원 아나운서 또 어떤 내용 보셨나요? 제가 조선주 관련해서 가져왔는데 혹시 투자 조선주에 하셨나요? 조선주 좀 하셨나요? 저는 국내장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요. 저도 국내장에서 다 물려가지고 빠르게 계좌가 변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좀 하셨나요? 저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였는데 아쉽게도 맞아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이제 오늘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오션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오션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59,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지난해 매출액이 10조 7,760억 원, 영업이익이 2,379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45.5%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흑자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선 부문에서 액화 천연가스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견고한 신조 수주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상선 부문은 올해도 약 3년치 수준의 수주 잔량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좋은 실적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요. 지금도 조선주가 최고 미국 수혜주로 꼽히고 있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조선 3사에 대한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현재까지 두 자릿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인 시절에 미국 조선업의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한국의 조선업을 콕 찍기도 했는데요. 한국 조선주에 대한 미국발 호재가 이미 지난해부터 반영이 좀 많이 된 모습인지라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꺾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반까지는 업황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전반기면 한 2년 정도는 좋다고 보면 될까요? 안전하게 한 1년 정도 어떨까요? 1년 정도요? 네, 예상하에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국내장에서는 좀 손을 떼셨는데 또 미증시에서는 훨훨 나신다고 들었습니다. 훨훨 나진 않지만 제가 또 양자 컴퓨터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아이온큐를 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죠?
2배 정도 올랐어요. 아, 2배요? 아, 너무 대단한걸요? 다음에 오실 때 맛있는 거. 이젠 국내장을 좀 네. 선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국내장의 고수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좀 국내장의 고수가 되어보는 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장에서 아무래도 요 섹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 아틀라스를 이 자동차 생산 라인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분야가 아니라 좀 새로운 시장으로 폭넓게 좀 넓히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로봇 양산 체계에 돌입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는 사전 점검을 위해서요, 올해 말에 아틀라스로 글로벌 공장에 좀 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 말부터 이 아틀라스에 대해서 기술 시험을 시작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는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로봇을 상용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아틀라스가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된다면 이 거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전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여러 가지 발언들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분이지만 이 로봇 분야에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죠. 이 1000대 또는 수천 대 이상의 이 옵티머스 로봇이 이 테슬라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테슬라 공장에 사람이 아니고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틱스 전문 제조사 이 나우 로보틱스가요,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이 예비 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이 IPO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로봇 시장 누가 먼저 깃발을 꽂을 것인지 정말 각축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취출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취출 로봇은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되어서 물건을 짚거나 아니면 집은 다음에 이동시키는 로봇이고요. 이 외에도 좀 다관절 로봇, 스카라 로봇 같이 다양하게 산업에 쓰이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좀 2자릿수대로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 상장 7개월 만에 400% 넘는 이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의 이 관절과 관절을 연결하는 로봇 관절 장치, 이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좀 소부장 쪽, 이쪽에 좀 특화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 로봇 쪽에 좀 관심 있다, 투자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기업을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 포메탈, 클로봇 같은 종목들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유진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주목해보셨나요? 네, 저는 라온테크라는 주식에 주목해봤습니다. 여기는요, 2000년에 설립된 자동화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반도체 제조용 진공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또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공 환경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을 국산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라온테크가 오늘 29% 넘게 오르면서요, 8,82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라온테크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요, 량원펑 딥시크 CEO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의 자립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은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에 맞서서 반도체 자립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딥시크의 여파로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최대의 장비 업체인 나우라는요, 라온테크의 애처 장비 분야의 차세대 장비를 전부 라온테크 것을 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5위 업체 베스트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요, 이 라온테크 중국 시장 내에서 입지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반도체 투자 확대가 라온테크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반도체 산업 내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라온테크의 진공 로봇이 중국 외에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라온테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2021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한 이후에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사를 확대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공정의 무인화 및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서요. 라온테크의 진공 로봇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라온테크의 기술력과 반도체 장비 국산화 추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정책과 맞물려서요. 라온테크의 반도체 자동화 솔루션이 이제 주목을 받았기 때문으로요.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불기둥 세우면서 좀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끝까지 풀리지 않고 마감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포트 설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유진 아나운서,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해볼까요? 오늘 저는 애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변할지 오늘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반도체는 조금 저조했지만 그래도 애썼다, 많이 힘을 냈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뭔가 증시는 힘냈는데 오늘 유진 아나운서는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설 연휴를 너무 길게 보낸 느낌이 나나요? 너무 푹 쉬어가지고 아직 좀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해볼까요? 저는 위기 속에 기회는 있다라는 말로 한 줄로 표현해보려고 하는데 뭐 딥시크 영향으로 지수가 좀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지만 또 그만큼 접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힘내주는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1월 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증시가 연일 안 좋아서 1월에도 좀 새해인데 희망찬 뭔가 증시 출발보다는 좀 힘든 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월에는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2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